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현대임수 오랜만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부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신규 상장 이후에 이 주가의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가격적인 범위를 찾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계속되는 업황의 강세와 더불어서 이 외국인의 매집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2만 원의 가격대를 도달해 주면서 우리가 예상됐던 범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업황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주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유가부터 해서 현재 후판에 대한 협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철광석 가격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후판도 인하된 채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조선업 업황이 좋아지면서 관련된 조선 기자재로서 이 현대힘스 역시 이 주가에 강한 힘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좀 많이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개인들의 매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거는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또 언제 들어와 주냐.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주가가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냐, 이 정치적인 부분과 섞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전당대회다. 또 8월달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7월, 8월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양측이라고 하면은 바이든과 트럼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측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을 볼 수 있겠죠. 이 중국과 미국의 이 정치적인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 부분에 의해서 반사 이익으로 이 한국이 이 특히 조선업 측면에서 호재성 이슈가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간은 이 7월, 8월 이 부분부터 대략적으로 2개월 전인 한 5월쯤부터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후판 가격 협상이 또 상반기에 있죠. 그래서 5월의 후판 가격 혹은 6월의 후판 가격 협상을 조금 인하한 채로 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면서 향후 주가도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 정치적인 측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이 중국의 조선업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 미국 조선업이 위기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부터 2차 전지 그리고 조선업까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현상으로는 볼 수 없죠. 이 중장기적으로 흘러갈 이 테마성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향적인 부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영상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24년 같은 경우에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전 영상을 통해서 다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위험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유가도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 정유소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공급에 대한 차질 이슈가 발생하면서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자, 설명을 드렸고, 24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수급 여건이 타이트해지면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조선업의 호재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정치적인 요소와 엮으면서 이 후판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후판 가격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철광석 가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24년 들어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철광석 가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겠죠.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의 최대 수요국 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철광석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광석 가격의 하락은 결국에 후판 가격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왜냐? 후판 가격의 대부분은 철광석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하반기를 보게 되면 후판 가격이 조선업이 유리하게 가져갔죠. 수입량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국내 철광사들은 후판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은 다시 한번 조선업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는 악재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국내에 몰렸던 이 자금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수주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는 다른 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조선업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PPI 지수와 CPI 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고용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PPI 지수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앞서서 유가 같은 경우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재료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비싸게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소비자에게도 정가를 할 때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PI, CPI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은 2만 원 가격을 넘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정도부터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18,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는 게 키포인트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언제 발생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정치적인 측면과 후판 가격 이 기간이 좀 겹치는 구간이 있죠. 5월부터 6월입니다. 이 후판 가격 이 상반기에 협상을 하게 됐는데, 5월, 6월에 제때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 협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정치적인 측면과 엮이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에 대한 구간을 보게 되면 22,000원 구간까지 물량이 좀 존재하죠.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위 구간을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임시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